네, 여러분 최근에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를 읽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반려돌이 아이돌 할 때 그 아이돌 돌이 아니고요. 진짜 돌멩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반려돌멩이에 대한 기사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어제 얘기를 했더니 저희 큰아들이 그거 예전부터 있었던 거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저만 몰랐던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처음으로 이런 기사를 봤기 때문에 좀 신기하기도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려돌멩이, 반려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에서 좀 나왔었는데요. 어제도 제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 하나 소개해 드렸는데 오늘도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가 되겠네요. 읽어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미국 일간지죠. 월스트리트 저널이 최근 한국에서 작은 돌을 반려동물처럼 키우는 반려돌이 유행하고 있다라고 17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요, 과로한 한국인들이 펫락,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애완돌멩이라는 거죠. 펫락과 함께 휴식을 취하고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고요. 최근 한국에서 반려돌이 유행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냈어요. 기사에서는요, 반려돌이 앞서 한국에서 유행을 했었던 가상 장례식 체험이나 멍때리기 대회처럼 바쁜 한국인들이 휴식을 취하기 위해 찾은 또 하나의 특이한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이제 가상 장례식은 처음 들어보거든요. 가상 장례식 체험. 이게 뭔지 좀 궁금한데 오늘 방송 끝나고 나면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재밌으면 한번 여러분들에게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한국인들이 산업화 국가 중 가장 긴 노동 시간을 견디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한국인들이 변하지 않는 고요함을 찾아서 돌을 키우고 있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반려돌을 키우고 있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실었는데요. 이분이 종종 직장에서 힘든 일을 경험을 했을 때 그런 일들에 대해서 내 돌에게 이야기를 털어놓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물론 이 무생물인 돌이 제 말을 이해를 할 수는 없겠지만 마치 반려견에게 말하는 것처럼 나를 편안하게 해준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거 조금 이해가 되는 게요. 우리가 인형에게 말을 거는 거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인형은 뭐 사람이나 동물 같은 생명체를 닮았으니까 뭔가 이야기를 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저희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게도 말을 막 걸거든요. 자기가 정말 애지중지하는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한테 막 말을 걸고 대화를 합니다. 세차하면서 자동차랑 대화를 막 해요. 그런 것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둘째 아들이 썼던 유모차를 중고로 팔 때 진짜 눈물이 나려고 그래가지고 잘 가라고 인사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뭐 돌멩이에게 말을 거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얼마나 그 돌멩이에다가 애정을 쏟았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한편으로는요, 이런 사물은 약간 인터랙티브한 상호작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강아지나 고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부르고 뭐 먹이를 주고 하면은 거기에 다른 상호작용이 분명히 있죠. 근데 그게 나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도 하지만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안정감을 주는 그런 데서 안정감을 받는 분들도 분명히 저는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한국에서 이런 반려돌의 인기가 본격적으로 높아진 게 2021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저희 아들이 얘기를 하길래 그렇구나 했는데 저는 과거에는 이걸 몰랐거든요. 근데 2021년부터 인기가 좀 있었다고 해요. 당시에 세븐틴이라든지 투모로우바이트 투게더 같은 인기 아이돌 그룹의 멤버들이 자신이 기르고 있는 이 반려돌을 직접 공개하면서 더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고 해요. 저는 이제 아이돌에 관심이 크게 없고 집에 TV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걸 잘 몰랐는데요. 이게 예전부터 있었다고 하니까 그것도 참 신기하고 또 아이돌이 반려돌을 키운다라고 하니까 그것도 참 재밌기도 합니다. 네, 반려돌을 취급하는 업체가 또 있다고 해요. 근데 이 업체에서는 업체 대표님이 이런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월스트리트 저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한 달에 이 반려돌의 주문이 150개에서 200개 정도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저는 굉장히 좀 많아서
약간 놀래기도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기본적인 회색 돌 이외에도 분홍색인 장미 석영, 이게 로즈 쿼츠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많이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또 반려돌 인기가 있다 보니까 그 조경용 돌을 판매하던 업체들도 최근엔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팔고 있다라고 또 전하기도 했어요. 반려돌을 또 산책할 때마다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는 분도 계신데요. 이분은 또 이제 이런 인터뷰에서 지금 이 돌이 현재 상태가 되기까지 굉장히 많은 과정을 견뎠을 것이라는 그런 사실을 생각하다 보면 일종의 마음의 평온함을 느낀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저는 이거 진짜 공감이 가는 게요. 우리 인간의 삶은 굉장히 짧잖아요. 유한하잖아요. 근데 이 제가 길 가다 주운 돌멩이 하나, 해변가를 걸으면서 주웠던 자갈돌 하나, 이런 것들은 정말 뭐 수천 년 아니면 수억 년의 시간을 견뎌왔고 그러면서 지금의 이 돌의 모양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처음 이 돌이 만들어질 때는 정말 거대한 암석이었을 거고요. 이 암석이 쪼개지고 또 바람과 물과 세월에 점점 깎여 나가면서 지금 내 손에 들고 있는 이 돌이 되었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은 갑자기 뭔가 이게 시간의 개념이 사라지면서 마음이 차분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돌이 저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 이 지구에 머물렀기 때문에 일종의 선배이자 선생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이 별거 아닌 것 같은 작은 돌이 수억 년의 세월을 견뎌내서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갑자기 뭔가 생각의 그 범위가 범우주적 차원으로 막 넓어지면서 약간 뭐 나는 약간 작은 존재라는 느낌이 들면서 자연 앞에서 뭔가 작아진 느낌이 들면서 초연해지는 그런 느낌? 이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 재밌는 게 이 돌멩이를 반려동물처럼 키운다는 개념이 한국에서 처음 등장한 게 아니라고 해요. 1975년 후반이죠. 1975년 후반 미국에서 한 광고회사 중진이 작은 돌을 상자에 담아서 선물처럼 판매하는 펜락을 처음으로 선보여서 굉장히 유행을 시켰다고 해요. 이게 근데 미국에서는 짧게 유행했다가 사라졌는데요. 한국에서는 이제 다시 유행을 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참 재밌습니다. 유행은 돌고 도는 것 같아요. 다만 당시 미국에서는요. 펜락이 선물 받는 사람을 놀리려는 일종의 장난처럼 유행을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정반대 개념인 고요함과 정적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러니까 좀 긍정적인 이유로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이 굉장히 큰 차이점이다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얘기를 했습니다.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의 김진국 교수가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동아시아 사회에서는 자연물을 닮은 장식용 돌, 그러니까 수석이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많이 했죠. 이 수석이 오랜 시간 동안 사랑을 받아왔다고 얘기를 하면서 돌들은 변하지 않는다는 이 느낌이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도 어릴 적에 동네에 어른분들이 수석 모으는 거 보면 좀 신기하긴 했는데 그분들이 같은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요. 유행은 참 돌고 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어딜 가든 다 비슷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예전에 수석 모으는 사람들도 그런 거였어요. 수석에다가 뭔가 이야기를 부여하고 그런 것들을 모으고 그걸 바라보는 것들을 즐기시는 분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기사처럼 돌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런 돌 같은 존재? 돌 같은 존재라고 하면 좀 웃긴데 돌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간은 항상 변하기 때문에 뭐 이런 돌 같은 사람이 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누군가에게 든든한 존재, 이런 존재가 되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다 보니까 저도 조금 이제 제 자신을 좀 가다듬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 러너들에게는 달리기라는 것이 반려 취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달리기라는 거는요, 이런 돌멩이하고 다르게 실체가 없어요. 아예 만질 수도 없죠. 실체가 없지만 달리기라는 행위 자체가 우리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또 행복을 주기 때문에 때로 우리는 달리기라는 이 그냥 행위 자체를 마치 친구처럼 생각하기도 해요. 그래서 진짜 달리기라는 이 친구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해주는 그런 친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취미생활이죠. 그래서 우리 러너들에게는
평생의 반려 취미가 바로 달리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약간 뭐 생각의 비약이 좀 크기는 했지만요. 달리기를 즐겨하고 또 사랑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뭐 이상하지 않고 러너분들이라면 제 이야기를 조금은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